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사용을 허용한 지 이틀 만에 에이테크햄스 장거리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출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피파 랭킹 100위 팔레스타인과 1대1로 또 비겨 5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51호 골을 터뜨리며 황선홍 감독을 제치고 A매치 역대 최다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식사대금 등 1억 원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와 도 예산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기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오늘로 1000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처음으로 본토를 공습당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규정을 풀면서 핵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가 첫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햄스를 접경지 브랜스크주로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6발 가운데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에도 손상을 입혔는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무기고를 겨냥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며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내들며 응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핵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면 이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의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를 겨냥한 교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trongly in favor of doing everything not to allow nuclear war to happen. 또 개정된 핵교리는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을 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미사일을 이용한 본토 공격과 푸틴 대통령의 핵 위험 맞불에 1000일째로 접어든 이번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출퇴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정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른바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준법 투쟁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지하철이 지연 운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퇴근길에도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노조와 공사는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등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2호선 1인 승무제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각한 노동 조건 악화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으로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저희는 오는 12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열차의 정차 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행하는 건데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돼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면서 학교와 그에 반대하는 학생들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학교가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오늘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철회하라는 문구가 동덕여대 본관을 뒤덮었습니다. 설립자 흉상은 전단지로 뒤덮여 알아보기 어렵게 됐고 주변엔 쓰레기마저 발견됩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며 레커 시위를 벌인 지 9일째가 됐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혀 폭력 시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라카칠이고 이거는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거고. 시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학교가 더럽혀지고 이게 맞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급기야 대학 측은 단체 행동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분명히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은 법적 절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행정업무도 이게 다 마비된 상태라 논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추후에 반면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진행한 뒤 대학 측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재학생 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총투표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런데 동덕여대뿐 아니라 근처의 서울여대에서도 학교와 학생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서울여대 교수가 대자보로 자신을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건데요. 일부 학생들이 스프레이로 학교 곳곳에 항의 문구를 적으면서 학교 측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450명의 학생들은 경찰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추행은 대자보는 보도당한 대자보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서울여대 재학생 450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성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여대 A 교수가 대자보로 자신을 비판한 학생을 고소하자 학생들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무혐의 종결을 촉구한 뒤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규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처벌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레커를 칠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대학 측은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총장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공식 논의와 조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재학생들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정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의 잦은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판사 탄핵 등을 할 걸로 예상하고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 등 15개에 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0대 신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신 씨는 유족 측과 합의해 2심에선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식사 비용과 세탁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타면서 1억 원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세탁소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곳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의 의류 세탁비를 결제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비롯해 샌드위치와 소고기, 초밥과 복요리 등 식사 대금 역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용차도 자택에 주차해두고 부부가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 배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른바 김혜경 사모님 팀에서 배 씨가 팀장 역할을 하며 비서실과 짜고 경기도 예산을 이 대표 부부 개인 용무에 썼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기도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은 배모 씨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인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인카드로 889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와 불법성,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민주당은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어놓으려 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조희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의 5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려는 속셈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심의 법정에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민 혈세를 사사로 있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기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여야의 사법 리스크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자동차의 성능 실험을 하다가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질식사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4공장 전동화 품질 사업부에서 연구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와 30대 연구원은 현대차, 20대 연구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발견된 곳은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크기인 복합환경 체인버로 여러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체인버에 들어간 뒤 2시간 넘게 나오지 않자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주행, 공회전 테스트를 하다 환풍시설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까지 모두 3건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케냐는 마라톤 강국이란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 남해안 양식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초청장을 위조하고 운동 경기 참가 비자까지 받게 했는데요. 이런 일을 주도한 일당 중엔 우리나라의 현역 마라톤 선수도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선 흑인 남성이 어망을 정리합니다. 또 다른 흑인 남성은 배에 한가득 쌓여있는 가리비를 옮깁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한국 양식장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홍보합니다. 코리아와 케냐, 일명 KK 프로젝트의 홍보 영상입니다. 출연자들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마라톤 선수들로 마라톤 대회 참가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남해안 양식장에 취업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들 뒤에는 현직 마라톤 선수와 전직 코치 등 한국인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일당은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지역체육회 회장 인장을 위조해 먼저 허위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26명의 한국 비자를 신청했고 실제 7명의 선수가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일당은 취업한 마라톤 선수들의 겁에서 알선수 수료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케냐 선수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출국했고 소재가 불명확한 1명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놓고서는 무점 치료를 한 것처럼 가짜 진료서를 써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의사가 아예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타낸 보험금이 무려 64억 원에 달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경찰은 이 병원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주택 한쪽에 있는 조립식 창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서류로 가득 찬 상자가 보입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60대 의사가 어머니 댁에 숨겨둔 진료 기록지입니다. 이거 한 박스 이거 하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갖다 놨네 나는. 4년 전 개인 병원을 차린 이 의사는 2개의 진료 기록지를 만들어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상안검 수술 같은 성형 수술을 해주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에는 마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타게 했습니다. 허위로 타간 보험금이 64억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환자들이 단순히 도수나 무좀 치료를 위해서 수십 회씩 부산에 내려오는 점들이 이상해서 경찰 조사 결과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까지 한통속이었습니다.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경찰은 병 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경찰은 주범 8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아파트 신드롬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2일 오후 2시 또 하나의 신곡을 공개합니다. 소속사 더블랙 레이블에 따르면 로제의 두 번째 선공개 싱글 넘버원 걸은 로제가 다음 달 6일 발표하는 첫 정규 앨범 로지의 수록곡으로 지난달 18일 선공개한 아파트 이후 한 달 만에 내놓는 신곡입니다. 앞서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듀엣으로 발표한 첫 선공개 싱글 아파트로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며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아파트와 넘버원 걸이 수록될 로제의 첫 정규 앨범 로지는 오는 12월 6일 발매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지난 8월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나빠져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유아인 씨는 짧게 자른 머리에 청록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음 재판은 2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인 상점의 계산대를 망치로 부수고 돈을 훔친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무인 상점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계산대 앞에 놓인 CCTV를 거꾸로 돌려놓고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가지고 있던 연장으로는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자 밖에서 망치를 챙겨 들어와 7분 만에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 남성은 일당과 함께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현금 190만 원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이 설치되던 때 기억하시죠? 당시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충돌이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밀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시민단체 측의 작전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줬고 시민단체가 이를 토대로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수사 요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사드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검찰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감사원은 이 문재인 정부의 비밀 정보 유출이 시민단체에 국한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2급 기밀 정보가 중국에도 유출된 걸로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미사일 설치에 강하게 반대했던 중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군사 기밀이 포함된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중국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취지로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에 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서를 제출한 직후에도 당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관련 작전이 끝난 뒤 한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2급 기밀의 군사 작전 내용이 포함된 만큼 외교적 설명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의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중 대북 굴욕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로 맞서 싸우던 우리에게 왜 정보를 줬겠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되는 걸 보고 상황을 파악했을 뿐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심우영 기자입니다. 불법 사드 빼라! 강제 해산 작업이 시작되자 물병이 달아들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드 반입 전 시민단체는 도로를 막은 채 격렬히 저항했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사드 반입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가 한참 싸울 텐데 그걸 우리한테 왜 알려줘요? 주민들 역시 경찰의 이동을 보고 장비 반입을 눈치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그런 정보를 줘. 택도 없는 소리지. SNS로 통해가지고 움직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인 거지. 그러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만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에서 열린 APEC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 면전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 메시지를 내고 연대를 촉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세션 발언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발언을 마친 바로 다음 차례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 정상들도 북한의 참전이 국제평화를 악화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등 청정 에너지원 확산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폐막식을 끝으로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양자 다자회담에서 북러 협력을 규탄하는 공조 메시지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를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구속된 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명 씨가 나흘 만에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소장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명 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명 씨가 1억 2천만 원씩 받은 게 공천 대가인지 등을 김 전 소장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 전 소장은 예비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명 씨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은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회수하려 했다면서 명 씨가 받은 돈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김 전 소장이 아닌 명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요청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셨다면 세수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폼클렌저 10개를 골라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조사 결과 10개 중 5개가 보통 수준의 세정력을 보여주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선크림을 바른 뒤 세수를 할 땐 클렌징 오일 등을 사용해 1차 세안을 한 뒤 폼클렌저로 씻어내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내년에 보유세를 20% 이상 더 내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급등한 서초 아프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의 경우 내년엔 1,4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여행을 하실 때 요즘엔 카드를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1,100건을 넘겼고 피해액은 16억 6천만 원에 달한다 밝혔는데요. 분실과 도난을 당해 사용된 경우가 90%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선 카드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사설 ATM 이용 등을 자제해달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의 너츠베리팜이라는 놀이동산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만큼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제 있었던 사건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멈춰 아찔한 높이에서 22명이 1시간 넘게 붕 떠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솟구쳐 올라간 놀이기구에 매달린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크레인을 동원해 놀이기구를 통째로 바닥에 내린 뒤에야 모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겪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네요. 법원 앞에 우비를 입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앞서 내린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렇지 못했다는데요. 홍콩 4.7 사건 얘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홍콩 4.7 사건은 4년 전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 경선을 진행했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47명이 기소당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지난 5월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나머지 45명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홍콩 법원은 4년에서 최대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특히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사법 독립의 추락이라며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4살 자녀를 우연히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 드론이 한 몫을 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 건지 함께 보시죠.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어머니가 숲속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는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폐를 앓는 4살 자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은 드론 프로그램을 급히 가동해 아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개울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는데 복잡한 숲속에서 드론이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공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무너진 마을 한가운데서 포연이 솟구치더니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뒤따릅니다. 연기는 마을 상공을 뒤덮을 정도로 커졌고 폭발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접경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마을 건물은 잔해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With you, the military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the immediate threat from Lebanon is removed. 레바논 당국은 9월 이스라엘의 공세 이후 민간인과 전투원을 합쳐 3,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은 민병대 3명을 사살하는 등 분쟁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구호 물자가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배급소에 몰려들었습니다. انه يتم القضاء على هذه الظاهره للامانه بنعيش اوضاع كرب سبب الاحتلال ومعاونين الاحتلال والاخوان من ابناء جلدتنا كنا بنظن انهم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과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지는 전쟁으로 주민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 시간 19일 오후 기준 전날보다 2.07% 오른 93,72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 7만 달러에 거래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은 엿새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며 9만 4천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제1회 사랑의 열매 기부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의 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랑의 열매가 제정한 기부자 가치 선언을 낭독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엔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광장을 덮치더니 이번엔 SUV 차량 한 대가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덮쳤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쳤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갑니다. 쓰러진 친구를 돕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포에 질린 채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중국 순안성 창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등교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덮쳤습니다. 등교길에 벌어진 일이어서 학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격도 있었습니다. 성난 학부모와 학교 보안 요원들이 가해 차량의 창문을 부수더니 차 밖으로 나온 운전자를 둘러싼 채 함께 짓밟은 겁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관련 영상이 중국 내 SNS에 올라왔지만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1일 광둥성 주아이시 차량 돌진 사건에 이어 16일에는 장수성의 한 대학에서 흉기 난동으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며칠 되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중국 내에선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쌓인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파주 영하 0.4도, 철원 영하 2.6도 등 일부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는 서울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과 안동 영하 1.3도, 전주는 2.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